마음과 마음을 잇는 기쁨의 달이 감사 편지 띄우기. 안녕하세요. 저는 금촌세임교회에 다니고 있는 6학년 김예인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다 읽었답니다. 이 책은 오늘 저에게 소박한 행복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또한 감사는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었지요. 이제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실천하려고 해요.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오늘 저의 감사 일기예요. 1. 평생 감사책을 선물로 받고 감사일기 쓰기를 시작해서 감사. 2. 세상을 비추는 밝은 해를 주셔서 감사. 3. 내가 가장 좋아하는 리치골드 슈퍼 수프림 피자를 먹게 되어 큰 감사. 4. 행복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가족이 이렇게 곁에 있는 것을 감사. 5. 오늘 일요일도 금천세인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를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라요. 그리고 이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소꿉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려고요. 지금 메일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정강 목사님께서 이 메일을 볼 것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요. 이런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행복으로 바꾸는 감사책, 이렇게 예쁘고 소망 넘치는 어린이 평생 감사책을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기대할게요. 제가 오늘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받은 메일인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감사책을 내고 난 후 저에게는 한 달에도 수십 통의 메일과 편지가 옵니다. 감사하는 삶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어 놓았다며 감사를 표하는 감사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면 기쁨을 넘어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감사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감사 편지를 받게 되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심장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리 위로 사랑과 축복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고마움을 느꼈던 분들에게 자필로 작은 메모나 편지를 적어 직접 전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때 받는 분들의 얼굴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황홀감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사 편지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탈벤 사하르라는 학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감사 편지 쓰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 편지의 이력을 알기에 기업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2011년 캠페인을 진행하며 로비에 감사우체통을 설치하고 직원들 상호간에 서로에게 감사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적어서 편지함에 넣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매달 제일 많은 편지를 보낸 사람, 많은 편지를 받은 사람을 뽑아서 선물도 주는데 이 활동은 반응이 매우 좋아 애사심을 키우며 업무 분위기도 상승시켜 1년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미국의 어떤 노신사는 은퇴 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생 동안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분들에게 편지를 쓴 후 그 편지를 들고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서 읽어주는 감사 편지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감사 편지로 미국 전역을 돌며 고마운 분들을 찾아 편지를 읽어주고 감동을 나누게 된 노신사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엮어져 나오는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미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라도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적어 보십시오. 직접 해보고 나면 그 이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50년 아내에게 준 감사장. 얼마 전 조선일보에 50년 아내에게 준 감사장이란 글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 에세이가 실렸기에 함께 소개합니다. 어김없이 결혼 50주년이 다가오자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다. 자식들이 정성껏 자리를 마련할 텐데 대접이나 받고 일어선다는 것은 아쉽고 무의미할 것 같았다. 이런저런 궁리 끝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한 가지를 생각해냈다. 평생 혹사당한 아내에게 내 진심이 담긴 글을 내 손으로 짓고 그것을 백지 상장에 정성껏 옮겨 적고 거기에 약간의 위로금을 얹어주자는 생각이었다. 곧 지면에 맞춰 글을 짓고 다듬었다. 할 말을 다 하기로 말하면 두루마리로 몇 발은 써야 할 테지만 그까지는 칠 수밖에 없었다. 두꺼운 한지를 구하여 A4 용지 2배 크기로 자른 다음 황금색 선으로 테를 두르고 못을 냈더니 진짜 상장 용지 같았다. 거기에 붓글씨로 내용을 정성 들여 옮겨 수고, 낙관까지 했다. 군청색 두꺼운 상장용 표지를 사다 끼워보니 근사했다. 당일 풍광 좋은 교회의 어떤 식당으로 안내하기에 따라갔다. 분위기가 무르기가 무렵 큰딸이 선물과 봉투를 내놓았다. 늙은이들은 봉투를 받으면 아이들처럼 입이 벌어진다. 큰 자식을 따라 너도나도 선물이며 봉투를 내놓았다. 우리네의 입 양 끝이 두 귀 밑에 붙었다. 방 안은 금방 웃음꽃이 만발한 꽃밭으로 변했다. 아내는 그리도 좋냐며 빈정댔지만 눈물이 흐르면서도 내 입은 웃고 있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의 뜻은 나 말고 아내도 짐작했겠지. 장장 반세기를 살 비비며 살아왔으니까 선물을 다 받고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다 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아내들은 잠시 일어서라 했다. 영문도 모르는 아내는 간신히 일어섰다. 아내는 대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수십 년간 다리가 불편한 환자다. 그 아내를 나를 향해 돌려 세웠다. 아내는 시키는 대로 허리 구부리고 엉거주 춤섰다. 나는 숨겨뒀던 감사장을 슬그머니 꺼냈다. 목청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목이 메는 걸 간신히 참고 읽었다. 뜻밖의 내 행동에 모두 어리둥절하더니 곧 다 함께 일어서서 앞으로 두 손을 모았다. 장례는 숙연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감사장. 아내 김영희. 당신은 가난한 선비 가문 7남매의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50년간 고생 참 많이 했소. 집안의 모든 대소사도 맡아 현명하게 처리하였고 부모님을 지극히 복양하여 효부상도 받았소. 당신은 나의 병 구안을 헌신적으로 하여 살려낸 내 생명의 은인이고 사남매 바르게 길러낸 장한 어머니이기도 하고 숱한 고생했소. 그 노고와 감사함을 여기에 담아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주니 부디 지병을 다 털어버리고 고통 없이 여생을 지내다 가기 바라오. 우리 내외 결혼한 지 50주년을 맞는 날에 남편 강현석.
숙연하던 방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아비의 느닷없는 이벤트에 놀라면서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서서 구경하는 종업원 말고는 추가객도 구경꾼도 없는 초라한 기념식이었지만 엄숙하고도 진지한 순간이었다. 가진 사람들이 벌이는 호화 행사엔 물론 미치지 못했다. 보잘것없는 소꿉장난이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강나루. 아내가 남편에게 띄우는 감사 제목. 하나, 아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화내도 꾹 참아주는 남편에게 감사. 둘, 밥은 못해도 설거지는 꼬박꼬박 해주는 남편에게 감사. 셋, 아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는 남편에게 감사. 넷, 어디든 가자고 하면 기사 노릇 톡톡히 해주는 남편에게 감사. 다섯, 잠잘 때마다 팔베개 해주는 남편에게 감사. 여섯, 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사야 되는 아내를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감사. 일곱, 가끔 밥하기 귀찮다는 아내를 대신해 맛있는 우동을 끓여주는 남편에게 감사. 여덟,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고 아내만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감사. 아홉, 똑같은 음식을 해줘도 항상 맛있게 잘 먹어서 하는 남편에게 감사. 열, 주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남편에게 감사. 열하나, 친정 부모님을 아내보다 더 챙기고 배려해주는 남편에게 감사. 열둘, 저녁 시간에는 항상 책 읽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남편에게 감사.